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생기기 전에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실명의 개념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실명, 이제 complete blindness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명이라는 거는 사실 법적인 실명과 이제 의학적인 실명은 좀 달라요. 법적인 실명은 교정 시력이 0.1이 안 되면 그건 실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시표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숫자, 그걸 3m에서 5m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볼 때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으면 이제 실명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시력이 나빠지고 되돌이킬 수 없게 시력이 나빠지는 그런 질환들은 대부분이 시신경이나 망막 쪽의 신경계통의 질환이에요. 신경이나 망막은 한번 망가진 걸 우리가 수술이나 약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생체 조직은 혈액 공급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야지 그 세포가 생존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이 있어요. 중심망막 동맥 배쇄증이라는 게 있는데, 망막에 있는 큰 동맥 쪽이 피떡 같은 걸로 완전히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발생하게 되면 치료도 안 되도록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질환들이 생기기 전에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갑자기 한쪽 눈이 시력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흑암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그런 일이 있다가 다시 혈관이 뚫리거든요. 뚫려서 다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자칫하면 나중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완전한 폐색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질환은 녹내장이라는 거 아시죠? 녹내장 중에서도 만성 녹내장이 있고 급성 녹내장이 있어요. 안압이 20 이상의 안압이 되면 고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안압이 꾸준하게 5년, 10년, 15년, 20년 지속되면서 신경이 조금씩 망가지는 만성 녹내장이 있는가 하면, 안압이 일순간 50, 60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급성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는 시신경이 순간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급성 녹내장이 생길 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엄청나게 심한 두통을 호소를 해요. 그리고 눈도 아프고 막 구토를 할 정도의 그런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응급실에 근무를 해보면 신경외과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안과 질환인데.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이게 녹내장이구나. 그래서 안과 의사를 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녹내장은 사실 아주 빨리 개입해서 치료를 하면 시력을 다시 복원시킬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거든요. 망막박리라는 질환이 있어요. 망막이 아래쪽에 있는 맥락막과 잘 부착이 돼 있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눈 내부에 있는 유리체에 있는 액체가 망막 아래쪽으로 스며들어서 망막이 맥락막에서 떨어지는 그런 망막박리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 질환이 생기면 망막이 떨어진 부위는 시야가 손실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수술을 해서 시력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수술을 한다면 다시 시력을 되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드라마틱하게 고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급성 녹내장과 망막박리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드물죠.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20, 30대한테 갑자기 시력이 상실될 수 있는 거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신경계통의 질환이 있는데,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시신경의 염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시력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근데 그 시신경 염증은 또 다행히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잘 치료를 해서 쓰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할 만한 그런 질환들은 사실은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얘기 드린 시신경 염증일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시력의 손실이라면 아까 얘기 드린 망막박리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생기거든요. 되게 망막박리가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쪽이 왔다가 나중에 뒤이어서 이제 올 수는 있지만, 한쪽 눈만 나빠진다면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시증이라고 하는데요. 망막과 붙어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젊을 때는 그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연령이 증가하거나 혹은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망막이 성장하면서 유리체와 망막 사이에 유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유리체가 망막과 붙어있던 자리가 자꾸 들썩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발생할 그 당시에 광시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망막 박리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이게 이제 부착되어 있던 게 떨어지면서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출혈이 생깁니다. 뭔가가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졌다. 피가 나는 거죠. 아니면 유리체가 떨어지면서 작은 이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망막 박리를 유발할 수 있는 후유리체 박리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것도 역시 망막 질환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황반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가 시력을 1.0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조직이거든요. 중심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온폭하게 꺼져 있게 부드럽게 생겨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예를 들면 망막 전막이나 황반 원공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 거기가 모양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져요. 그런 걸 우리가 변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변시증이 발견이 되면 그분은 그 황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처음 안과를 봐야 되는 건 출생한 직후예요. 출생한 직후에 선천적으로 이 아이가 안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지를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선천적인 안과 질환은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평생 상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다면 출생하자마자 조안과 의사한테 눈을 한번 체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취약 전에 한번 보는 걸 권해드리는데 그때는 혹시 근시가 있지 않은지 사시가 있지 않은지 이런 소화 질환들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시나 근시가 있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경과 관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모든 질환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젊을 때는 사실 의무적으로 꼭 주기적으로 우리가 안과를 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노안이 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황반변성, 녹내장 이런 것들이 40대 이후에는 점점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저희가 건강검진하듯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안과검사를 받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하셔야 돼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질환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구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무슨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플랜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우리가 실명될 확률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건 아직도 어색해.